지금부터 3부를 시작합니다.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되기 전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2천억 원 이상 증가되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오늘은 저가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팽팽히 수급 상황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1560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하면서 15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70선을 거뜬히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대에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10시 반 구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55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매도했던 개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1,800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46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00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는 1시간 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3포인트 오르면서 45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오른 45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 급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45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45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폭이 더 큰데요. 기관이 75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17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20억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면서 외환시장에 현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중 환율이 125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4원 40전 오른 125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45원으로 5원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한때 126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모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75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1% 넘게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현재 오르면서 장중에는 1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1.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2%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 역시 3%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3% 소폭 오르고 있고 LG전자 역시 0.8%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반도체주 상승에 힘입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소디프 신소재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딱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포스코 ICT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날 9% 급락에 따른 반등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용 역시 전날 급락에 따라서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 수주인 BDI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업황 전망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운주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XTS 평균선 6% 급등하고 있고 현대상선이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S해운과 흥하해운도 1%대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급락장 속에서도 새내기주인 만도가 이틀째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도가 5%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도 5% 같이 오르고 있고 화승 RNA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5월 후반에도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최근 낙폭이 컸던 주도주라는 점이 오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PSK가 7%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로티베큐도 5% 이상 오르고 있고 반도체 재료주인 덕산 하이메탈도 7%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켄과 ENF 테크놀로지도 2%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 오르고 있고 삼성 SDI도 1% 오르고 있습니다. 삼양 옵틱스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AD 모터스와 넥스콘테크도 1% 강보합권에서 크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3포인트 내린 1557포인트 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 3포인트 상승,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오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예, 먼저 오늘자 이슈들을 짚기 전에요.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가 급락장에서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이거든요.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방법들로 이런 장 속에 대응을 하시는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급락장에 대처하는 방법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첫 폭락장에는 같이 매도를 하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미 그 기회를 대부분 놓쳐버리셨기 때문에 그 격언에 따르지 못한 분들은 지금 현금이 있다면 지금 실적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됐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매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지금 급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되돌림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고점인 1750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약 200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 빠졌는데 약 되돌림이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인내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급락장 첫날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들고 있는 현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대장주로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자책 관련주 등 이제 앞에서 살펴본 해운주들 오늘 또 강하네요. 예, 오늘자 이슈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요즘 예. 들어서 BD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BDI 지수 4,0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지수가 많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아직도 회복 추세라는 것을 강하게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인 조선주, 해운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오를 때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STX 조선이라거나 대한해운 같은 그런 대표주를 좀 저점 매수를 한번 가담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대창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창공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창으로 변경을 했고 사실 보통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4월달 들어서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분기 실적이 거의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면서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부각이 되었는데요. 황동봉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아연 가격, 구리 가격하고 같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요즘 들어서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면 역시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의 고점 대비 3분의 1 가까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간에 좀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셨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리스크가 지금 전환사채가 물량이 약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계산을 해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 빠진 걸 감안해서도 현 주가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제가 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대창이 1,2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2,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낮게 잡으셨습니다. 800원 주셨네요. 800원 선 손절가 라인 잘 지켜보시면서 대창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를 이어갑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손절가 아까 1,000원이라고 했었는데.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여우별이라는 님께서 대한해운을 58,00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요. 참고 기다릴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한해운 오늘 해운주는 조금 올라가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아마 반등이 지수가 일어난다면 예.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해운주와 조선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겠지만 대한해운 1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입니다. 다만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2분기, 3분기는 다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벌크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BDI 지수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오늘은 제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20%나 내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지금 BDI 지수 자체도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렸다가 다시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10%, 20% 정도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커 보이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고점이 3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입의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금이 없으시다면 꼭 보유를 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이 종목은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절 없이 갖고 가시고 목표가는 3월 말에 고점이었던 한 68,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우별님, 대한해운 오늘 49,000원 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68,000원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지혜로운 토순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을 1,68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자꾸 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한화케미칼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네, 보통 투자자분들께 익숙한 이름은 하나석유화학으로 되어 있는데 사명 변경을 하면서 하나케미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종목 자체가 나빠서 내린 것이 아니라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14,000원 내지 15,000원에서 지금 강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1선을 아직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도 양호하고 수급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화학업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다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다시 증설을 하고 유가가 지금 좀 내리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경기가 계속 회복된다면 역시 좋은 매출 이익과 영업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꾹 참고 인내를 하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손절가는 제가 제시를 안 해드리고 목표가는 더 높게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참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16,800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토순이님께서 주신 한화케미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새침대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넥센타이어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5,030원에 50% 갖고 계십니다. 언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수익권이신 게 굉장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특히 타이어가 자동차 업계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무 가격은 내리는데 다시금 타이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타이어 업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좀 큰 편이었는데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조금은 이익 성장성이 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약 5,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익 실현은 정고점이 7,260원이었는데 이 가격에서는 좀 매물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넥센 타이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닉네임 초콜릿이라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라건설을 갖고 계신데요. 17,000원에 비중이 많으시네요. 70%를 갖고 계십니다. 비중을 축소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라건설 앞으로의 흐름, 건설주들은 어떨까요? 한라건설은 일반적인 건설주로 보기보다는 예. 만도의 대주주로 먼저 좀 부각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도가 최근 상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라건설은 의외로 자회사의 그런 가격 상승하고는 달리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역시 만도의 상장 차익에 대한 이익보다는 건설업 악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 자체를 더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도의 최대 주주로 지금 430만 주를 즉 26%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실적은 상당히 우량한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의 가치가 워낙 우량하기 때문에 좀 길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만도가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업황 자체도 좋기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 대형 건설주는 다시금 좀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매입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예, 한라건설을 17,000원에 사셨네요. 가격 자체는 지금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17,000원까지 단기간에 좀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참고 들고 가셔서 한 16,000원대에서 그때 좀 손실을 줄여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김포에서라는 닉네임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를 52만 원에 70%를 갖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비교적 저가라는 인식을 갖고 52만 원 선에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더 내려갔죠. 포스코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예. 포스코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가 내렸다기보다는 지금 지수 하락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매도를 하고 실제로도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 때문에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는 얼마 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지금 철강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 철강사들이 서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스스로 없어지거나 망하게 된다면 오히려 포스코에게는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 원이면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길게, 다만 이거는 좀 이 종목은 변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년 배당도 거의 주당 10,000원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게 5년, 10년 가까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5년에서 10년 정도 정말 장기간으로 들고 간다면 목표가를 한 70만 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이 있고요. 세진전자, 스마트그리드 등 많은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2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세진전자 들어와 있고 프롬서티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내일 11시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4포인트 떨어진 15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3%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들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밀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역시 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반등입니다. 0.7% 강보합권에 있는데요. 45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당국 간 통신을 차단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밝힌 관계 단절 행동 조치에 따라 판문점과 해운당국 간 통신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어제 밝힌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동결 및 인원 추방에 대해선 별도의 통보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24일 발표한 조치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클링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안에 대한 양국 간 공조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금융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시장 불안이 없도록 외화자금 시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과 외환 한라인을 가동해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만기 도래 등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입 시장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주식가치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9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면 앞으로 해당 항목의 전망이 어둡다고 밝힌 응답자가 밝다는 답변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주식가치 전망 소비자 지수는 지난 3월 101, 4월 102로 높아졌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가치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 분위기를 반영한 듯 4개월째 하락해 101로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정부 지원액을 67%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 추진 실정 및 향후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세계 12위 수준인 국내 화장품 산업을 2013년에는 10위권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한방, 천연 소재의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원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산 품질이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펌프와 브러쉬, 용기 등 화장용품에 대한 개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또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요. 급락장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TV를 끄고 명상한다 라는 분이 계셨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달한 사탕을 먹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갖고 가실 분들 세 분을 추첨을 해봤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372님, 4618님, 8966님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댕전 관람 티켓 2장씩 갖고 가실 분 6050님, 7426님이십니다. 두 분께는 또 로댕전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포인트 내린 1559선입니다. 코스닥은 453포인트, 3포인트 상승 강보합권에서 들어서 있는데 오늘은 관망하는 듯한 움직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입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역시 수급 상황들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